시청자분들 교수님께 깊이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태아 피탈 브레인 아나토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로 구분을 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순서는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노말 아나토미를 한번 더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로모그램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의 로모그램이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바로 수가 뜨거나 아니면 이제 몇 퍼센트에 뜨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외에 있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노모그램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클리니컬 임플리케이션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는 게 필드에서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이러한 흐름으로 강의를 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그 엠브리오닉 피리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화 초기에 프로덴세팔론, 메덴세팔론, 롬덴세팔론 이렇게 세 가지 베이직들이 있거든요. 3에서 4주 사이에. 그리고 이제 이게 필렌세팔론, 다이렌세팔론, 메덴세팔론, 메텐세팔론, 마이렌세팔론 이렇게 5가지 베이직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앞쪽 같은 경우에는 포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대뇌와 시상으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은 미디브레인, 그리고 뒤쪽은 폰스, 세레벨은 메듈라로 나눠집니다. 하지만은 이 시기에 초음파에서 이 부분을 보는 것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1분기 초음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9주 이후에 저희가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구조를 초음파로 좀 판단을 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9주 후에 초음파를 보시는 걸 꼭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TASD, TVS는 다 모든 모달리티가 가능하지만 이 시기에는 TVS가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7주, 8주, 10주 이렇게 되는데 태아에서 보신 것처럼 프루덴세팔론, 메잔세팔론, 롬벤세팔론이 관찰이 되고 점점 메디컬이 분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9주 위에는 이제 폴로이드 플렉서스가 관찰이 되고 저희가 11주에서 13주 사이에 그 피탈 브레인을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폴로이드 플렉서스 같은 경우는 11주에서 13주 사이에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게 일반적으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엠브리오닉 피리어드에서는 중요한 점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구나,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제 홀로프로젠세팔리를 저희가 감별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나잘본이 관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프로보시스가 관찰이 되고, 그리고 앞쪽에 이제 합쳐져 있는 홀로프로젠세팔론이 이제 배아기의 좌우 방구가 미분리된 거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합쳐져 있는 이런 홀로스피어를 관찰할 수 있으면 이 시기에 홀로프로젠세팔리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주 때 이제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NT 제고, 나잘본, 렉스 제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뉴로소노그램도 꼭 살펴보시기를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먼저 앞쪽, 중간 쪽, 뒤쪽으로 가는 순서로 보시면 되는데요. 앞쪽에서는 이렇게 벤트리클이 살짝 관찰될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여기가 콜로이드 플렉서스입니다. 콜로이드 플렉서스에서 중간에 미드라인을 딱 잡으시면 여기서 팔스 다이미터를 잴 수가 있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디엔세팔론이 있는데 디엔세팔론에서 디엔세팔론 다이미터를 재서 팔스 다이미터가 디엔세팔론 다이미터보다 일반적으로 더 길게 측정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보시면 미드브레인이 있고요. 그 밑에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렇게 하이퍼의 크기가 이제 보이는데 첫 번째는 브레인스템이고 두 번째는 다들 잘 아시는 퍼스트 벤트리클에 달려가는 인터크레니얼 트랜스루선시가 되고요. 그 밑에 시스타나 마그나가 있고 그 다음에 누칼 트랜스루선시 이렇게 네 가지 하이퍼에이크가 미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주에서 13주 사이에는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쭉 순차적으로 보는 것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 여기가 누칼 트랜스루선시고 그리고 옥시피탈본이 관찰되고 있고 스페노이드 본, 그 다음에 브레인, 미드 브레인 스트럭처가 관찰이 되는 이런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 브레인은 브레인스템이 있고 브레인스템 밑에 퍼스트 벤트리클 IT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터 마그너가 있고 옥시피탈본이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스템 같은 경우는 디엔세팔론 그리고 메덴세팔론 뒤쪽이 있고 그
세레브럴 페둔쿨이 있고요, 폰수가 있고 메듈라 오블리가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관찰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 두께를 보통 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이포에크기와 4개의 리전의 두께를 재서 이게 아노멀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false diameter랑 디엔세팔론 다이미터를 쟀을 때 중간에 이제 false diameter가 디엔세팔론 다이미터보다 훨씬 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absent corpus callosum 같은 경우는 이게 길이가 같거나 아니면은 길이가 여기 디엔세팔론 길이가 더 긴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미드브레인 다이아미터랑 false 다이아미터랑 그리고 미드브레인 false 다이아미터의 레이쇼를 쟀을 때 미드브레인 다이아미터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 ACC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가지 리즌을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브레인스템과 펄스 벤트리클, IT, 시스터나 마그나 이 3가지 리즌을 가지고 에이제네시스 콜포스 칼로준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브레인스템의 길이가 넓어져 있고 펄스 벤트리클이나 시스터나 마그나가 많이 좁아져 있고 컴프레션 돼 있으면 당연히 뒤쪽에 이제 유라초브 디펙트를 생각할 수 있는 키아리투 말포메이션을 저희가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포스테리어 포스 아노말리가 있는 경우에는 IP가 두꺼운 그런 부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임신 1분기 때 브레인스템 쪽을 볼 때 이렇게 클리니컬 임플리케이션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단편적인 엑시알뷰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보통 엑시알뷰는 이렇게 ICUG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인터헤미스럴 팔시가 이렇게 팔스가 보이는 거, 콜로이드 플렉서스가 보이는 거, 이 사이에 서드 뱅트리클이 보이는 거, 요거는 버터플라이 모양으로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더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 살라무스가 보이고 그 뒤에 세레브럴 페둔쿨이 있고 실비우스 아쿠아덕트가 있는 그런 부분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펄스 트리메스터도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는 순차적으로 엑시알뷰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상이 있으면은 저희가 브레인 어노말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컨 트리메스터 넘어가겠습니다. 세컨 트리메스터는 너무나 잘 아시듯이 트랜스벤트리큘러 뷰, 그 다음에 세레뷸럴 뷰, 살라믹 뷰를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트랜스벤트리큘러 뷰에서는 중간에 CSP 그리고 벤트리클의 안테리어 혼, 포스테리어 혼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팔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안 비셔를 여기서 확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벤트리클의 넓이를 재는 것은 이너 투 이너로 글루무스의 세레브럴 컬러스의 글루무스가 있는 그 부분을 재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벤트리클 크기를 잴 때 이쪽은 잘 보이는데 이쪽은 섀도우가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 뒤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면 이렇게 섀도우가 조금 사라지면서 볼 수 있어서 벤트리클 크기를 잴 때는 스컬본 쪽에 가까운 프로브에 가까운 쪽은 포스테리어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비안 비셔를 확인하는 게 콜티컬 디벨롭먼트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비안 비셔는 트랜스벤트리큘러나 아니면 트랜스살라믹 뷰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주수에 따라서 점점 앵귤레이션이 되는데 이 앵귤레이션 부분이 잘 안 되고 26주가 지나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보이면 그런 미센세팔리를 의심을 해볼 수 있는 클리니컬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살라믹 뷰는 앞에서 CSP로 확인할 수 있고 살라무스를 양쪽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사이에 서드 벤트리클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히포캄팔 자이러스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트랜스살라믹 뷰에서 조금 포스테리어 쪽으로 앵글을 좀 줍고 보면 이제 세레벨룸, 트랜스세레벨라 뷰가 보이게 됩니다. 트랜스세레벨라 뷰에서도 역시나 실비안 피셔 확인할 수 있고요. 세레벨룸은 이 시기에는 땅콩 모양으로 보이게 되고 점점 3분기로 갈수록 이제 하트 모양으로 바뀌고 이 세레벨룸 중간에 버미스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시스터나 마그나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음파 볼 때 보통 뒤쪽으로 볼 때는 앵귤레이션을 좀 줘서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세레벨룸을 관찰하게 되면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살짝 각도를 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노모그램을 뭘 우리가 얻어갈 수 있을까를 판단을 조금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TCD 노모그램이 좀 중요합니다. 트랜스 세레벨라 다이메터를 재는데 트랜스 세레벨라 다이메터 같은 경우는 임신 3분기에는 특히나 BPD-AC보다 ZL명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트랜스 세레벨라 다이메터는 초음파에서 메저링을 하면 바로 칼리퍼에서 몇 퍼센트인지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모그램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확인하는 게 필요하시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코로나 플랜입니다. 지금 방금까지는 엑셀 플랜을 말씀드렸고 코로나 플랜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플랜은 먼저 양쪽에 오빗이 보이는 이 부위에서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보는 것이 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트랜스 프론탈 뷰에서는 양쪽에 양측의 안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인터 헤미스피셜 피셔가 보이고 여기서 조금만 더 뒤로 가면 트랜스 코데이트 플레인입니다. 프론탈 혼이 양쪽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까만 하이퍼에크한 콜포스 칼로즘이 보이고 그 밑에 CSP가 보이고 여기 부분이 이제 코데이네스 유클레스 이 부분인데 위쪽이 코데이네스 유클레스 부분이고 이쪽이 푸타멘 그리고 글로브스 팔리투스인데 이거까지 이제 초음파에서 세세하게 확인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좀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구분이 갈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뷰에서는 거의 중요한 부분이 콜포스 칼로즘과 CSP 그리고 이제 벤트리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뒤로 가면 이제 트랜스 살라믹뷰인데 트랜스 살라믹뷰에서는 실비안 피셔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뒤로 가면 스트레인 세레벨라 플랜입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폰타넬을 확인할 수 있고 옥시피탈 혼도 확인할 수 있고요. 세레벨룸 이렇게 보이고 칼카라인 줄쿠스가 이 부위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양측의 벤트리클 사이에 있는 거를 칼카라인 줄쿠스로 보시고 칼카라인 주스가 이제 주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점 안으로 인워드하면서 앵귤레이션을 하는 거를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가 90도 각도를 꺾으시면 이렇게 양쪽에 오빗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초음파를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CSP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부위를 CSP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양쪽의 좌우 사이에 하이퍼에크가 플루이드가 차 있는 그런 부위거든요. 그래서 CSP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에 콜포스 칼로즘을 볼 때는 TVS가 좀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TVS로 그 태아의 이 부분을 잡아서 이쪽에 하이퍼에크의 리즘도 확인하고 CSP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CSP의 정확한 노모그램을 알기는 힘들겠지만 대부분을 잘 아시는 것처럼 10mm 미만이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기에는 0.4에서 0.6mm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에서 6mm 사이가 정상 범위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다음으로 이제 세컨드 트리메스터에서 보셔야 될 부분이 미드라인이랑 파라사이탈 플랜입니다. 미드라인이랑 파라사이탈 플랜에서 주로 미드라인 플랜이 중요한데 여기서 보시면은 미드라인 플랜에서 콜포스 칼로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콜포스 칼로즘은 앞쪽부터 로스트룸, 게늄, 바디, 그리고 스플레니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콜포스 칼로즘은 에이제네시스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앞에 CSP고 뒤에는 카본 걸게 그 밑에 이제 서드 벤트리클이 있고 여기서 시비안 아쿠아덕트를 통해서 포스 벤트리클로 가고 여기서 이제 시스트라 마그나가 관찰이 되고 중간 라인에서는 버비스가 관찰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라사이탈 플랜에서는 양측의 이제 뇌 실질 사이를 보거나 그리고 여기서 유용한 점은 파라사이탈 플랜에서 이렇게 나중에 보면 콜티컬 디벨롭먼트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이 사진은 TVS로 본 사진인데 파라사이탈 플랜에서 중간에 이렇게 콜포스 칼로즘이 관찰되는 걸 관찰할 수 있고 여기서 버미수도 관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TVS로 보시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그럼 애기머리가 밑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경우에는 TVS로 관찰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굉장히 힘들게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TVS에서 중요한 게 페리칼로잘 아처리도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콜포스 칼로숨이 계속 미드라임 아노말리 중에서 중요한 점이라서 뭐 랭스를 재거나 아니면 두께를 재서 이게 너무 작거나 하면 어이제네시스를 의심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서드 트리메스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드 트리메스터는 마이크로세팔리가 이제 HC가 3 데비에이션 미만인 건데요. 여기서 이제 H가 마이크로세팔리가 있을 때 슬로핑 헤드 이렇게 앞머리가 튀어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슬로핑 헤드가 있으면 이거는 폴티컬 어노멀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를 생각을 해보시고 서드 트리메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 뭐 이렇게 트랜스 엑시알뷰나 그냥 코로널 뷰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폴티컬 아노말리를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CSP 같은 경우는 10mm 미만이고요. 그래서 CSP가 만약에 커져 있으면 그게 10mm 이상으로 20mm를 초과해서 커져 있으면 이 CSP 아노말리만 단순하게 있을 때는 뉴로디벨롭먼트 딜레이가 한 12.5% 정도 발생을 하더라. 그리고 너무 커져 있으면 나중에 스키조프레니아나 아니 그런 그 동반 질환도 보이더라. 그래서 CSP가 계속 커져 있는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을 워닝을 좀 하고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포스 칼로점 랭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작게 되면 에이제네시스를 또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TCD 노모그램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때 만약에 그 산전 관리를 받지 않은 산모가 뭐 응급실이나 아니면 외래로 왔을 때 이 산모가 몇 주인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BPD-AC보다는 TCD 노모그램이 좀 더 정확한 걸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산모들의 재활용을 평가하는데 TCD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TCD가 너무 작은 경우에도 이제 뉴로디벨롭먼탈 딜레이랑 관련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스몰 TCD G스코어가 마이너스 2.5 미만인 경우에는 메이저 말포메이션이나 크로모좀 아노말리 그리고 인트라유테인 피탈 디마이스까지 발생을 할 수 있는 이 리스크가 조금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나 TCD가 20mm 미만인 경우에는 뉴로디벨롭먼탈 딜레이가 오드 레이셔 1.5에서 2.5 정도로 많이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TCD 다이아미터를 보통은 그냥 이렇게 쭉 내려서 보는 그런 스키마틱하게 볼 때는 안 보는데 TCD 다이아미터를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폴텍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폴텍스인데요. 폴텍스는 32주 정도가 돼야지 어떤 줄푸스나 피셔나 아니면 자이러스를 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2주 이상에서 피탈 브레인의 폴텍스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18주에서 봤을 때는 뭐 실비안 피셔 아까 말씀드렸고 칼로즘 바로 위에 있는 칼로잘 줄코스 그리고 히포캄팔 피셔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주에서 28주에는 파라 사지탈 뷰가 좀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파리에털 옥시피털 그리고 칼카라인 줄코스 여기서 보면 이제 센트럴 줄코스 앞쪽에 프리센트럴, 뒤쪽에 포스트 센트럴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이러스랑 줄코스가 이제 피탈 브레인 코텍스의 앵귤레이션이 반드시 계속 지속적으로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탈 뷰로 봤을 때 이런 앵귤레이션을 관찰을 잘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줄코스들을 모두 확인을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닙니다. 보게 되면 이제 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물들을 좀 확인해가지고 점수화를 했더라고요. 점수화를 해서 아노말리 위험도를 평가를 했는데 먼저 엑시얼 플랜에서 보면 트랜스메트리큘러 플랜에서 프론탈과 파리에탈로 나눴을 때 파리에토 옥시피탈 피셔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트랜스사랄 플랜에서는 실비얼 피셔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 이렇게 이제 코로나 플랜에서 보시면은 중간에서는 싱귤레이트 6줄코스로 확인할 수 있고 좀 더 뒤로 와서 트랜스 세레벨라 뷰에서는 칼카라인 줄코스 이 네 가지 정도로 확인을 하면 콜텍스에 대한 아노말리는 어느 정도 이발리에이션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트랜스 세레벨라 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카라인 줄코스가 양쪽으로 점점 앵귤레이션하고 길어지는 부분 그리고 파라사지탈 오블리크 뷰에서는 이렇게 센트럴 줄코스가 형성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텍스 디벨롭먼트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조금 해보면
실비아 비슈 같은 경우는 22주에 관찰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템포럴 롭의 머추레이션과 관찰 관련이 있습니다. 빈슈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파리에토 옥시피탈 슈쿠스는 옥시피탈 롭의 디벨롭먼트와 관찰이 되기 때문에 옥시피탈 롭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비주얼 펑션과 관찰이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23주쯤에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칼카라인 피셔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비해서 약간 뒤쪽으로 가면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약간 뒤쪽에 후디압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주얼 콜텍스의 오르간제이션과 관련이 있는 부위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비해서 미드라인 쪽으로 앞쪽으로 조금만 당기면 우리가 싱귤레이트 슈쿠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커버니프트 펑션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 이제 파라사이탈 비에서 대뇌 방구의 콜텍스는 센서리 모터 펑션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콜텍스들을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비안 피셔, 파리에토 옥시피탈 슈쿠스, 칼카라인, 싱귤레이터 그리고 나머지 대뇌 피질 슈쿠스 5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셔도 콜티카 디벨롭먼트를 평가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시기 퍼스트 트리미스터에는 미드 브레인과 액시얼 플레인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컨드 플레인에서는 액시얼 플레인, 코로나 플레인, 사이탈 플레인을 확인하시고 서드 트리미스터에는 콜텍스 그리고 CSP가 너무 커져 있지 않은지 TCD의 다이아메트로 괜찮은지 정도를 확인을 하시면 피탈 브레인 디벨롭먼트에 대한 부분은 이게 트리미스터별로 정리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동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